자, 양동작전이죠. JTBC는 명태균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된 걸 하는데, 명태균은 대통령실에서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건 100% 검찰이에요. 자, 그렇죠. 이번에는 김 여사의 계좌 시세 조정을 검찰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기관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대요. 빼박이었다는 거죠. 자, 검찰이 2020년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나온 거예요? 예, 검찰이 그걸 JTBC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우리한테 소스 다 넘겨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처음 듣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도 조사를 안 한 것도 정말 검찰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네. 와, 다 갖고 있어. 이런 숭악한 것들. 이 꽁꽁 숨겨진 거를 JTBC는 어디서 계속 구하냐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매일 나와. 이쯤 되면은 진짜 이거 검찰이 줬어요. 이 정도 말했는데도 니들 눈치 못 채냐? 이 급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아니 이거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있는 검찰 캐비넷에서 꺼내주지는 않았을 거라니까. 분명히 예전에 새 나갔거나 누군가가 따로 캐비넷을 하나 복사해서 갖고 있는 거야, 도이치모터스는. 이 정도 되면 주가 조작에 관해서만큼은 김건희, 윤석열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와 장모는, 최은수는 무조건 재조사를 해야 돼. 재조사가 필요 없네. 다 있다니까요. 다 있네. 이미 끝났어, 이거. 기소만 하면 되는 거네, 기소만. 그러니까요. 기소를 안 해. 자, 모녀가 합해서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증권 거래에 대한 전문가들이 법적인 차원이 안에서 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데 요게 주가 조정 의미가 있다라고 한 얘기인데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서 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자, 일단 김건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합니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 팔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현된 차익만 13억 1천여만 원. 그리고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어치를 합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이 됐습니다. 최은순도 이때 9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이라는 것도 담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정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보통 5%를 넘으면 이상 거래를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데 김건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가 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뭐 화면을 보시면은 통정매매가 있죠. 최은순, 염땡땡, 매도 매수, 요게 호가 관여율 5%만 넘어도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날 주고받고 하는 주식 거래의 5%를 특정 집단이나 계좌가 독식을 하면 요거는 시세 조정이라고 보는데 얘네 둘이서 지네들끼리 사고 판 걸로만 16%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11월 4일은 21.26%. 이거는 뭐 빼박인 거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쉽게 말하면 김건희는 이게 김땡땡이나 백땡땡은 팔았잖아요. 김건희 샀잖아요. 이렇게 계속 사들이는 과정 중에 이익을 김건희가 계속 올린 거예요. 왜냐면 김씨나 백씨는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 팔아버린 거고 이걸 넘겨받은 김건희는 이걸 매수해갖고 3,100원대로 오면 한 500원, 600원 정도 차익이 오르면 한 10%, 15%에서 20% 이상 차익이 오르면 또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저가로 떨어지면 사들여서 요걸 요렇게 대파는 요거를 계속해서 돌린 거예요. 계속해서. 자, 13억 9천만 원. 거래소가 최은순 9억. 예, 거래소가 검찰은 원래 8명의 분석을 의뢰를 했다가 계좌 주인까지 해서 12명을 더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별도로 살펴본 인물들까지 20명 넘게 결과서에 등장을 하고 그 결과서 본문이 80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려 김건희와 관련해서만 20쪽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로 여기서 이득을 얻은 게 결과서에서도 돈을 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게 집단적으로 해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어갖고 참여했던 인물들끼리 그 수익을 나눠야 돼요. 그렇지. 그냥 이게 공범인 거거든. 근데 얘는 사갖고 돈 따는 역할만 하고 이걸 혼자 독식을 해버린 거야. 야,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야. 그러니까 좋은 역할. 돈 놓고 올랐을 때 팔아서 현금 챙기는 역할은 다 김건희 최은순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통장에 자기 돈 갖고 이 거래를 해갖고 하는데 분명히 주식은 올랐는데 자기는 한 번도 비쌀 때 팔아보질 못한 거야. 그렇죠. 비쌀 때 사고 싸게 팔고 이 짓거리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동업자들 중에 돈 번 사람 그룹들이 몇 안 되는 거야. 그 몇이 김건희와 최은순이다. 특히나 모든 거래에서 얘네들은 승리. 그렇지. 그러다- 얘네들은 손해 자체를 안 보는 거죠. 심지어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한다? 메꿔준다는 메꿔준다. 거지.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주식 시가 잠깐만,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냥 뇌물 상납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아요? 그 화수분이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주가 조작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뇌물을 준 거야 이 그룹들은. 돈이 막 생겨 그냥.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우리 잘 봐줘야 돼요. 나중에 주가 조작으로 언젠가 우리가 조사를 받겠지만 아니, 그때 일종의 보험 역할로 김건희를 이용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2020년에 이미 검찰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80쪽을 가까운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2020년에 이미 김건희, 최은순 딸려 들어가야 되고 윤석열 따위는 검찰총장 아니라 대통령도 될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금융 관련해서 요 보고서를 내줬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도이치라는 회사도 알았을 거고 내력도 알았을 거고 이러한 부당이익이 나온 거를 보고서를 써줬는데 아무 짓도 안 하네 검찰이.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됐든 어디든 검찰의 다른 내부에도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주가 조작 세력들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줬는데 걔네들 처벌한다는 말이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얘네들도. 야, 씨. 나는 얘네들이 협박 받았을 것 같아. 그거 어디 우리한테 보고서 써준 거 그거 절대 써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보고서 의뢰한 거 없는 겁니다. 하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봤는데 고발을 안 한 거 이런 걸 불고지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관련한 거는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수가 지금 있는 없다. 검찰은. 아니, 이렇게 해놓고 뭐 탈탈 털었다고? 야. 털긴 털었는데 털어놓고 저애들한테 불리한 걸 싹 숨겨놓고 아, 그 얘기네.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가로 열고. 그래서 처벌을 안 했지요. 가로 닫고. 그래서 그 탈탈 턴 걸 아는데도 윤석열은 그거 야 털었어? 나왔어? 그럼 묻어. 이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공범은 다 감옥 갔어. 혼자 돈 따먹고 나중에 보상비까지 마누라랑 장모만 살려준 거예요 윤석열이. 이게 이대로 용납돼서 끝날 일이냐고요. 나 이거 많다고 봐. 우리 원조를 따로 알고 있잖아. 한동훈 장우인. 응? 아. 이걸 까면은 윤석열만 다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도 다치는 거예요. 아, 씨. 왜냐면 그 짜증나.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이 실무자나 쩐주나 거기에 대포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검찰 안에서 만나고 검찰 안에서 다시 재조직되고 야 이번에 내가 형량 세게 때려줄 테니까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하자.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게 검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BP 패밀리라고 하는
블랙펄 패밀리. 블랙펄 패밀리죠. BP. 블랙펄 패밀리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주가 조작에서 돈을 따기만 해야 되는 VIP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JTBC 단독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다 JTBC인데요. 자, 법원은 2차 주가 조작 주포인 김모 씨가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해서 한 진술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권오수, 이종호만 적혀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도 포함되어 있던 걸로 확인이 됐다. 자, 여기서 JTBC가 이 보도를 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JTBC가 우리가 파봤거든? 근데 김건희 있더라? 김건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도를 하는 거야. 심지어 양심적인 판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꽁꽁 숨기고 싶은 게시를 김건희, 받았다면서요. 게시를 받아서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넣어줬는데도 한 번도 언론이나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서 BP 패밀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이번 JTBC 보도로 처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거 검찰 조사를 주포인 김모 씨가 이 체포돼서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 다 알고 패밀리에 있었죠. 한 배를 탔다는 의미고 자기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주포 김모 씨가 체포당해서 검사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놀라운 게 이 패밀리가 존재한 게 4, 5년 전이 아니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면 언제죠? 20년. 2005년. 2005년. 2005년 송 작가가 김건희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성형을 하고 갭이라고 하고 나타나서 나중에 처음에는 마담에서 선수로 뛰기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 2005년 이후에 수익 사업에 몰빵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딱 그 시점이네요. 딱 그 시점이에요.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를 비롯한 각종 주가 조작 사업부터 부동산 이와 관련된 기업 사채 그리고 동업자들이랑 건물 인수해갖고 사기죄로 동업자 고발해버려 혼자 먹어버리는 또 우리 대태경 생각이 나네. 요런 일들이 200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BP 패밀리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보도를 봐도 이 주요 주주인 김모 씨가 모두 처음에 김건희요. 김건희를 이제 소개한 게 2005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소개를 했고 이들이 또 MBA 동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을 매개로 이모 씨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이 같이 김건희를 알게 되고 요 사람들이 거기에 코바나 콘텐츠 전시를 수년간 후원을 하면서 서로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50억 원의 유상 증자를 할 때 도이치가 김건희하고 김 씨가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을 앞뒀던 2012년 250억 원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중 일부를 매입한 뒤에 이때 이제 김 씨하고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이종호가 이때 250억 원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중 일부를 매입해서 2013년에 수억 원을 또 벌게 됩니다. 근데 얘네는 그냥 강남 볼케이노 패밀리예요. 르네상스에서 만났을지 영동호텔에서 만났을지 아니면 클로바 호텔이나 리베라 호텔에서 만났을지 모르지만 아까 호텔에서 만날 때 김건희의 신분은 뭔데요? 여기는 조턴 모임에서 만났다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 만났을 때는 조 회장님 관련돼서 일하는 미국 관련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줄리아나나 여기 영동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만났을 때는 프리랜서였던 거죠. 그런 것도 프리랜서가 있어요? 그렇지, 이제 자유신분으로 영업하는 거니까. 저기 업장 부르면 다 그렇죠. 가요? 아니, 그 업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부르는 그래서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도이치모터스나 그 이전에 주가 조작범으로 일했던 조영호 씨, 이 사람이 줄리아나 웨이터 출신이잖아요. 조영훈 아니에요? 조영훈 씨, 그거죠. 영훈 맞아? 영훈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조영훈 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웨이터였는데
재벌 2, 3세들하고 어울려갖고 이 주가 조작 세력을 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당시에 조용훈 씨를 줄리아는 처음으로 건이가 만나면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영업이 된 거예요. 아, 웨이터가 연결해서 전주를 물어왔어. 그게 그 탄을 쏴줄 전주를 물어왔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김건희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거기에서 재벌들하고 같이 이런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와. 만드는 사업을 거기서 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집의 웨이터일 뿐인데 그 재벌 3세들이 상대를 해줘요? 아니 그 재벌 유세들 3세들한테 형님 제가 좋은 사업거리가 있습니다. 에이 그럼 웨이터 따위의 말을 또 그러고 웨이터를 보고 투자하지 않지. 르네상스를 가잖아. 르네상스를 가면 거기 1층에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설명을 들으면 5층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바지 사장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쪽에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오면 등기소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주는 실무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터치로 서비스가 끝났다니까 거길 가면. 그러면 내가 몇십 프로 지분 내고 돈 얼마 넣기로 하자 그러면 사장은 누구 세우고 지분은 어떻게 나누고 회사 이름은 뭘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등기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안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가 조작범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고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종호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그 안에서 작업하는 놈들 전문가들 전주들 이놈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래서 헤쳐먹고 튀고 하면서 엄청난 코스닥 버블을 만들어냈던 게 그 당시였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얘네들이 제일 들어하는 게 뭐야? 금감원하고 검찰이잖아. 나중에 걸렸을 때. 이걸 해결하는 역할을 결국은 건희가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검사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다음 보도는 또 JTBC인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도 요 김건희하고 BP 패밀리가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요 문서를 확보했는데 이것도 있었으면서 2012년에 2차례, 15년에 1차례, 19년에 해가지고 총 4번 이렇게 만난 게 이 일정 권오수 이모 씨 노트북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만남 일정이 된 문서를 확보했는데 여기 또 4번 만난 거예요. 그리고 특히 19년에는 2019년 8월 1일 만남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아저씨 검찰총장 된 거 알지?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그 안에서 계좌를 활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를 껴주고 김건희한테 수익을 몰아주는 게 사실상의 주가 조작이 아닌 검찰에 바치는 뇌물이었던 뇌물인 거야. 거지. 그럼 검찰이 우리는 안 건드린다. 근데 원래 그 묵계가 이어지던 게 깨져버린 게 도이치인 거지.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공범들을 다 잡아놓고 주범인 김건희를 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니까 이종호한테 다른 사람들 편지를 쓴 거야. 형님 이러다 우리만 달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달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종호 아이 설마 안 그럴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그렇죠. 하지만 이종호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6개월도 안 돼서 가서 빼주고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종호를 계속 보호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의 역할은 주식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뒷수습 해줄 테니까. 우리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옛날에 여보 하던 오빠가 다 검찰 관계에 선이 있으니 나를 믿고 나한테 돈을 주면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중에 빼줄게. 이런 용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드키님이 대통령 되고 이복형 금감원장 임명 나라 해먹으려고 이미 계획하셨는데 금감원장을 꼭 검찰이 해야지. 패밀리가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네. 그래서 이 정권 하에서는 큰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터져요. 안 터지네요.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아무런 주가 조작이 없었을까요? 터진 거 많아요. 임창정 깨어 있었던 펀드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코인 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 많습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됐어. 왜? 김보경과 남부지검이 그걸 다 맡아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과 남부지검이 대한민국 모든 경제 사건들을 전부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야, 나는 검찰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렇다고는 막 욕했는데 아, 얘네들 입장에 좀 억울했겠네. 무슨 소리야? 우리 조사할 거 다 했거든. 우리 제대로 다 했고 탈탈탈탈 털어놨거든. 지금 그걸 털었던 이유가 이 주범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주가 조작 공범들은 이건 MBC가 또 밝혔는데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건희 계좌는 권오수와 관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겨레는 이제 도이치 큰 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이 그러니까 요거는 도이치 큰 손들에서 온 게 아니에요. BP 패밀리에서 패밀리에서 온 거야. 왔다. 20년 전부터 있었다니까 이 조직이. 20년 지기들이다. 네. 그리고 JTBC가 또 단독한 거는 그 91명 계좌주 중에 그 계좌가 이용당한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유일하게 패밀리로 언급된 건 김건희였다. 김건희가 제일 핵심이었던 소리예요. 결국은 활용당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 왜? 활용 목적은 윤석열한테 줄 합법적인 뇌물을 주가 상승을 통한 이익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계좌가 일방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게끔 손실이 나면 메꿔줘야 할 만큼 야. 간절하게 관리가 됐던 게 결국은 이게 뇌물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이치 공범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두를 살려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얘들 그렇지. 공범이라도 달려들었던 이만큼이라도 뭔가가 얘기가 된 거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그냥 무혐의로 처리됐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근데 됐을 난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게 윤석열이 김건희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뒤를 봐주고 한동훈이 어떤 새끼고 이런 거 사실 검찰 내부에서 이미 다 알려졌을 거 아니야. 알고 있을 사람 다 알고 평판조회 같은 거 다 하잖아. 그걸 다 알았는데도 끝내 이 윤석열을 그 위로 밀어 올린 그 세력 있잖아요. 아, 야, 니들이 야. 검찰이 그냥 그런 놈들입니다.